안녕하세요. 세일즈 명의TV 용쌤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죠. 심지어는 내가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완전 착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잘 되면 당신 덕분이고 안 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또 인품을 자랑하는 문구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 조금 비겁하고 또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나 이 소인배들이 하는 행동으로 여기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좋았고, 그래야 마음도 편히 또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반성이 있어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있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 탓만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거나 풀리지 않을 때는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본인과 상황을 잘 판단해야지 다음 스텝, 즉 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량이 뛰어난데 주위의 멤버들과 이 시스템이 맞춰주지 않아서 내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외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함께하는 멤버, 즉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조직, 회사의 정책과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괴로운 상태가 되면 이거 앞으로도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사실은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현재 나의 노력은 변함이 없는데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존감마저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이 내 탓이오라는 자책하는 경우에 사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죠. 사실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의 상관이나 보스들이 나를 능력 없고 리더십이 떨어진다고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가 정말 능력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이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는 일에 변화를 주거나 다른 일에 도전을 해보거나 심지어는 내가 이직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두려움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심리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길들이고 나를 가두는 거죠. 어쩌면 무기력으로 발전하면서 우울증으로도 치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조직이나 환경이 한 개인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잘한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에서는 숨었던 능력도 이렇게 발휘가 되지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기력해진 조직에서는 항상 부하 직원과 조직 구성원이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마비된 내 자신을 구출해야 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가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왔던 사람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일을 잘했던 경험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돌이켜보면 그동안 일을 잘해왔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면 이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지 아닌지,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은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만일에 많다면 내 자신한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주말마다 취미로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모종을 심거나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해서요, 정성을 다해서 키워봤지만 모두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리를 못 잡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럼 죽은 작물을 뽑고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밭을 옮겨서 좋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결국 모종과 씨앗이 우량하고 좋다면 어딜 가서 하더라도 그분들은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일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부정적인 멤버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 나를 마비시키는 현상이 증폭하게 되고 나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텝 5원입니다. 첫 번째. 현상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만약에 희망은 없다면 현재 여기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희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내가 한 노력만큼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인지, 정확하게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스텝 2로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다음은 스텝 2입니다. 지금의 감정 상태로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잘했을 때, 좋았을 때의 어떤 이런 감정 상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역량이 최대한 발휘하여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나 조직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다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낸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사람이라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무기력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집에만 있다가 산책만 나가도 우리가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내가 한 발짝 나와서 다른 시도를 해보면 완전 새로운 감정이 듭니다. 변화해야 살고 움직여야지 삽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한 발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왔고 일을 잘해왔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누르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